관리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켜주시면 좋고요. 네, 이게 좀 듣고 계신지 안 계신지 알기도 좀 힘들고 해서 일단 지난번 먼저 오신 분들 소개 겸해서 지난번 시간들 좀 어떠하셨는지랑 제가 어떤 걸 쓰고 싶어 하시는지 문서로 좀 받았는데 뭐 소감 겸해서 좀 나누다가 한 몇 분만 더 들어오시면 제가 준비한 것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화면 순서가 좀 있어가지고 박성대 선생님께서 먼저 저기 지난 시간에 어땠는지 뭐 소감이나 인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성대 선생님 소리가 네 예, 켜졌습니다. 어제는 제가 가정에 좀 일이 있어서 어제는 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현택 선생님은 혹시 어떠셨습니까? 예, 어저께 그 성심당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돼 있는데 그 성심당이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그 겪으면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하는 걸 들으면서 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하시는 일이랑 좀 고민이 좀 비슷해가지고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염경희 선생님 연결되셨습니까? 오디오 연결 중이시고 네, 연결 혹시 들리세요? 염경희 선생님? 오디오가 아직 연결이 다 안 된 모양이네요. 일단 그러면 되셨습니까? 곽승국 선생님 먼저 그러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십니까? 곽승국 선생님? 염경희 선생님 소리 들리십니까? 네,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지난 시간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분 한 두 분 있으시면 이야기 듣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혹시 있으세요? 김진 선생님 마이크 켜져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뭐 이제 스토리 주제를 잡고요. 대강의 선만, 그리고 이제 좀 지금 관찰 단계라 아직 뭐 전반적이게 자세하게 나온 거는 없고요. 여기 아무래도 없어. 그 수업 들었던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선만 잡혀져 있는 상황이라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어려우시다거나 감을 아직까지 못 잡겠다거나 이런 게 있으세요? 계속 구상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근처에 있는 호수를 주제로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라 이제 매일 호수를 가서 관찰을 하기는 하거든요. 네, 네. 아직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혹시나 스토리를 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든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제가 나름 글을 쓴다면 글을 쓰는 일들을 좀 해오기도 했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엄청
글을 잘 써야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조금 설명하고 근데 저희가 다음 주 되면 또 두 번을 또 만나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또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줌으로 서로 스토리들을 이야기 나누는 거는 좀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제 이야기 좀 하고 시간 되는 만큼 내일 또 만나야 되니까 줌으로 한 번 더 해서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걸로 해서 섞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 겸 해서 먼저 이게 지금 관리도 제가 해야 되고 지금 발표도 제가 해야 되고 해서 이게 중간에 들어오시면 제가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중간중간에 확인해 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이랑 내일이랑 다음 주 뵙게 된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고 그 생각하는 바다라는 공간이자 단체 운영하고 있고요. 글 쓰는 일과 관련되는 활동들을 또 하고 뭐 잡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 이렇게 하면 지금 오른쪽에 화면도 같이 뜨나요? 예, 예. 사람들 모습도 같이 보이세요? 아니면 네, 같이 그래요. 보입니다. 같이 보이는군요. 혹시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면 누가 말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닌가? 이게 확인이 안 되시는 건 모르겠네. 이게 누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약간 커뮤니티 프로그램들도 좀 하고 뭐 책을 읽고 나누는 일들도 좀 하고 뭐 지역의 자원들을 조사해서 책이나 잡지 같은 걸 좀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공연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하는 좀 복합적인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그래서 약간 인문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서 인문 공간을 겸하고 있고요. 책방이 있습니다. 책방이 있는데 책방도 같이 한 켠에 있는데 책방 이름이 어부들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공간 이름이 생각하는 바다라서 책방의 이름이 어부들인데 그 말씀 어자를 썼어요. 고기 어자가 아니라 그 말씀 어자를 써서 그 청어, 홍어 이렇게 해서 청소년이나 미래 세대를 위한 책들은 청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홍어, 빨간 책, 약간 에로스 이런 걸 다루는 책은 홍어라고 하고 하여튼 이 어종으로 책 섹션을 구분하는 책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소개해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간단하게는 스토리텔링이 꼭 글의 형태로 완성된 것만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뭔가 브랜딩을 한다거나 제목을 짓는다거나 컨셉을 잡는 것 자체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것들을 제가 오늘 공유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겸사겸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이 공간이 있는 위치가 밀락동입니다. 밀락동. 그 회센터 근처에 있는데 그 이게 저기 보이는 장소가 부산의 해운대 완전 부산이 아닌 외국 같은 네, 그런 공간이고 밑에 보시면 배가 있어요. 고기 잡으러 나가는 배, 어부의 배. 그래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참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삐까뻔쩍한 미래 도시 같은 모습도 있으면서 그 바로 인근에 포구가 있고 이런 고기 잡으러 나가는 어부들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공간들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제 글이나 스토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그 스토리를 너무 거창하게 접근하면 완성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그 하나의 작품을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차원의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스토리 발굴하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공간을 운영하면서 지금껏 중간중간에 시를 좀 썼었거든요. 시를 쓴 내용인데 왼쪽에 있는 시를 보면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제목이 요즘 것들의 안부. 그래서 고시원에서 고독사한 A씨의 기사에 A씨 옆에 가로 28세 친구의 이름을 태그해 안부를 묻는다. 이 시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왜냐면 뭐 이렇게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제 홀로 지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시에서는 원룸에서 혼자 살다가 죽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사가 뜨면 그 기사에다가 친구 이름을 적어가지고 야 친구 너 잘 있냐? 라고 안부를 묻는 겁니다. 직접 전화해서 묻는 게 아니고 그 기사 밑에다가 야 니 살아있나? 이렇게 막 묻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요즘에 안타까운 청년들의 모습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시들을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를 발굴하는 면을 좀 기르는 거죠. 오른쪽에 시는 제목이 어떤 호명입니다. 늦은 밤 잡은 택시가 엉뚱한 길로 들어선다. 이 길이 아닌데요. 나지막히 던진 말에 툭 죽비 내리치듯 스스로의 머리를 지어박으며 영민아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젊은 기사는 자기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말을 걸었다. 네, 이것도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경을 제가 겪은 일들을 정리한 건데 예, 택시를 탔는데 엉뚱한 길로 가길래 이 길 아니다 하니까 자기 머리를 이렇게 툭 치는 겁니다. 치면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자기 머리를 치는 거예요. 네. 네, 이런 풍경들이 저는 이제 남일 같지 않은 흔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경 같아서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안쓰러우면서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있죠. 제목이 노키즈존. 몸은 조그만데 속은 산만해서 들어갈 수 없는 곳. 몸은 큰데 속은 좁아서 초대할 자리가 없는 곳. 네. 이것도 요즘에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람 줄 서서 먹는 그런 가게들 아니면 예쁜 공간들 그런 곳에 가면 어떤 공간들은 아이들 못 들어가게 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속이 그러니까 산만하다는 말이 그 집중을 못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 아이들은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니까 진짜 산만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산만하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의 크기가 산만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요즘의 어떤 문화들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어른들로서 좀 약간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시들을 적었고요. 이건 그냥 제 소개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인문적인 관점이나 해서 이제 공간들을 운영하기도 하고 뭐 글을 쓰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딸아이가 7살이거든요. 딸아이가 7살인데 3살 때부터 아이랑 나눴던 이야기를 계속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한 거를 이제 제 SNS에 올렸는데 제목을 항상 이렇게 달아서 올렸어요. 딸아이의 어느 생활 탐구라고 해서 이 주고받았던 이야기 중에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이의 시선으로 보니까 되게 재밌고 신선하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왼쪽에 있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아이랑 저녁에 밥 먹는데 어린이집에서 별일 없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자기는 안 때렸는데 내가 친구 때렸다고 이상한 소문이 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친구들이랑 잘 풀었어? 라고 물으니까 아니 아직 묶여있어. 아직 묶여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3살 이제 막 언어를 쓰고 있는 아이가 네. 그 하는 말들을 이렇게 포착해서 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옛날 마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3년 정도 같은 마을에서 이렇게 다녔는데 처음에는 잘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러한 저거 벽에다 붙여놓은 문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좀 재밌기도 하고 해서 이제 하나둘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당신의 마음이 보여요. 위에 CT에 찍히고 있어요. 네. CCTV가 아니라 예, CT입니다. CT. 병원인데 병원처럼 이 벽에 붙어 있는 CT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CT인 거예요. 할머니가 CCTV라고 적어야 되는데 잘 몰라가지고 CT라고 적었겠죠.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좀 재밌다 하는 생각을 하고 마을을 좀 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런 적혀 있는 것들을 막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게 이제 텃밭인데 이게 깻잎입니다. 깻잎. 깻잎인데 여기에 약쳤다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 약쳤다라는 말이 붙어 있기 3주 전에는 이게 벽면에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대가리를 꺾지 말고 입만 따가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도시의 그 주택 앞에 있는 자기 텃밭인데 멀리서 보면서 저는 이제 따가면 대가리를 꺾겠다 막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자기 거를 누가 가져가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을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의 마음 씀씀이는 이거 그냥 같이 나눠 먹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대신 툭툭 꺾어 가지 말고 입만 따가라 라고 처음에 적어놨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약쳤다라고. 네. 엄청 이게 경상도식 츤데레 엄청 초요약하면서 친절하게 안내하는 거잖아요. 약친 거를 감안하고 따가든지 말든지 하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런 풍경,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이 어떤 글로도 드러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골목을 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게 대문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스티커고요. 그러니까 붙이면 신고한다.
뭐 금지, 뭐 붙이지 마라, 이렇게 협박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집의 주인은 이렇게 버려지는 플라스틱에다가 딱 이렇게 스티커 구역이라고 자기가 적어놨어요. 네,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 붙이고 하라고. 실제로 여기다 붙이고 가는 거지. 네, 그렇고 오른쪽에는 식육점인데요. 식육점인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고기를 판매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담배 모양인데 고기니까 청소년에게도 판매합니다라고 위트 있게 적어놨고요. 네, 요거는 빈티지 샵, 재활용품이나 이런 걸로 뭘 만들어서 작품 같은 걸 만들어서 파는 가게 앞에였는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수구 옆에 자라고 있는 풀 앞에다가 자기가 만든 철사로 만든 울타리를 씌워놓고 꺾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던지는 메시지가 엄청 강력한 거예요. 하수구 옆에 꽃도 피지도 않고 그냥 겨우 붙어 있는 이 풀 옆에다가 울타리를 쳐주고 꺾지 마세요, 자연을 보호합시다,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이 이미지가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메시지는 너무 강력한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길가에나 우연히 난 풀 하나라도 꺾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엄청 강하게 전달이 잘 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이런 것들도 아주 강력한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스토리가 좀 무겁게 느껴지지 않냐, 별거는 아닌데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꾸준하게 쌓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시를 쓴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혼자 하지 말고 사람들과 좀 시를 재미나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시를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커뮤니티를 지금 2년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을 모아서 시집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처음 시를 썼다는 사람들이 쓴 시가 엄청 좋습니다. 삼천포 시외버스 터미널, 서울 가는 버스 앞, 아기는 할매 할매 울고 할매는 가라 가라 울고 서울말 쓰는 젊은 부부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아기는 3살 평생을 할매 품에서 컸는가, 서울말을 쓰지 않고 삼천포 말을 쓰네. 이 상황이 이해가 가셔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부부가 다 바쁘면 아이를 막 2~3살 될 때까지 정도까지는 뭐 시댁이든 친정에다가 좀 맡겨놓고 그런 건데 아마 그런 풍경을 담아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아기가 할매랑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엄마 아빠가 사는 곳으로 이제 가는 그런 터미널의 풍경인데 엄청 상황이 잘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울림이 큰 거는 그 아기가 3살 동안 거의 할매 폼에서 커서 그런지 서울말을 쓰지 않고 삼천포 말을 쓴다라고. 그러니까 사투리로 이제 엄마 아빠는 서울 사람인데 아이는 삼천포 사투리를 쓴다는 거죠. 네, 이런 장면들을 잘 포착해내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쌓은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하니까 1년에 10몇 개씩 자기 시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시들도 나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랑 그 4년 동안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그 지난주에 책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이렇게 딸아이의 어느생활 탐구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했고 한 김에 이제 작년에 아이랑 같이 만든 그림책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아이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그림책을 같이 만든 건데
제목이 머리가 길었으면 하마터면인데, 아이는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은 머리가 긴데 제 딸만 머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 짧아가지고 자기는 왜 이렇게 머리가 길지 않지? 이렇게 했었는데 부러워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친구 집에 여름에 놀러 갔다가 풀장에서 노는데 친구 동생이 풀장에다 똥 싼 겁니다. 똥을 싸서 머리가 길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마터면 머리가 똥물에 닿을 뻔했네. 네, 이런 내용으로 그걸 그림책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머리가 길었으면 다른 아이들이 긴데 나는 왜 길지 않지? 했던 건데 나중에는 머리가 길었으면 하마터면 머리가 똥물에 닿을 뻔해서 다행이다. 머리가 짧아서 다행이다. 이런 내용을 그림책으로 만들었고요. 이런 뭐 소소하지만 별것 아닌 것에서 이야기를 발굴하는 그 시선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쌓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동을 돌아다니면서 붙여놓은 사람들의 메시지들을 처음에 이제 재밌는 거 몇 개들을 찾아서 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마을 골목골목을 다 돌면서 거의 한 골목도 놓치지 않고 적혀 있는 걸 다 찍었습니다. 네, 다 찍어가지고 저 구글 지도에다가도 올려놓고 이렇게 조그마한 책자도 만들었어요. 네. 이 구글 지도에다가 어디에 어떤 메시지가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도에다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적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적어주고 주차하면 주차 빈다. 네, 이런 말 적어주는 거죠. 네. 벽보 스티커 반사. 네. 쓰레기 버리면 쓰레기. 이런 약간 위트 있는 말들을 해가지고 네, 직접 달아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분은 시인데요. 부산에서 20몇 년간 시를 쓰신 분인데 등단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자격이라고 해야 됩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 등단한 시인이 아닌데 20몇 년간 썼던 시들을 모아가지고 시집을 재작년인가 내셨거든요. 근데 그 시가 너무 좋아요. 네. 그것도 이제 보면 꾸준함의 힘인 거죠. 시라고 하는 것을 한두 개 썼을 때는 잘 모를 수 있는데 한 1, 20년간 시를 쓰면서 같은 형식으로 관점으로 어떤 것들을 계속 정리해 놓은 것들을 쌓이니까 결국에는 등단을 하시지 않아도 뭐 감동적인 시들을 모아가지고 시집을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꾸준하게 뭔가 같은 형식으로 쌓아나가는 것도 스토리를 감을 잡고 스토리텔러가 되는 하나의 좀 방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어떤 작품이나 완결된 하나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엉뚱한 상상에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요즘에 시인들 중에서 오히려 등단했다라고 하는 기성 시인들보다 강의 더 많이 다니고 네, 하는 사람이 이게 이환천이라는 분이랑 하상욱이라는 두 사람이 있죠. 이 두 사람 시인은 진짜 등단한 시인이 아닌데 약간 엉뚱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제목이 일입니다. 일 더하기 일은 매우 힘듦. 이게 너무 허무개그처럼 웃기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소서. 자소서는 자기소개서의 줄임말이죠. 이게 너라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너무 다른데 뭐 하는 이런 것들을 담기도 하고 이 하상욱 시인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또 뒤에 쓰죠.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해놓고 다 쓴 치약 중에서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네, 치약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조금씩 쌓여가네. 그 제목이 피로입니다. 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열심히 살다 보면 뭐 돈이 좀 쌓여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기는 피로가 쌓여가잖아요. 네, 이런 식의 약간 엉뚱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법들, 요거는 아이가 쓴 건데 여기 4학년 초등학생 4학년 옛날에 국민학교네. 네, 쓴 것 중에 제목이 신이에요. 신은 장사다. 사람을 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신이 그 가드인 줄 알았어요. 가드. 그 인간보다 훨씬 위에 있는 신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신발입니다. 신발. 신발은 장사다. 사람을 든다. 엄청 짧지만 공감이 가는 이런 약간 비틀어 보고 엉뚱하게 바라보는 데서도 스토리텔링은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네 번째,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 애정에서 출발한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멀리서 아니면 나 아닌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서 이제 글로 표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내가 조금 잘 알 수 있고 관심 있고 그 다음에 내 어떤 추억이나 삶 속에 있었던 거랑 연결되는 데서 시작하는 게 훨씬 편안하고 더 공감도 할 수 있는 글쓰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잡지 만들 때 했던 저희 기자님 중에 제가 잡지를 만들 때 좀 독특하게 각자 코너 하나씩을 만들어서 그 기사를 쓰게 했는데 이제 코너 제목이 소녀방송국입니다. 채널 23 소녀방송국 이게 코너 이름이거든요. 근데 왜 소녀방송국이 됐냐면 어렸을 때 이분이 할머니랑 TV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나중에 노안이 와가지고 그 TV를 못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손녀가 자기가 본 TV 내용을 할머니한테 말로 전달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이 친구는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대학생이 되어서 본 TV 중에 재밌는 내용을 옛날 할머니한테 말로 전달해 줬던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게 이 코너예요. 이 코너 하나에 아주 강력한 스토리가 가 있는 거죠. 할머니가 노안이 와서 TV를 못 보게 됐을 때 어린 시절 자기가 TV를 보고 그걸 말로써 스토리를 대신 전달해주는 경험을 가지고 있던 소녀가 대학생이 되어서 자기가 본 이야기를 다시 옛날 할머니에게 들려주듯이 기사를 쓴다. 또 다른 코너입니다. 제목이 언니는 상병신. 이건 뭐냐면 그 사회초년생이 이제 한 20 몇 살 돼가지고 인턴이든 뭐든 이런 걸로 이제 언니가 그 회사 생활도 한 3개월씩 해보고 하는데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회사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회식을 하자 해가지고 회식을 갔는데 1차는 법인카드로 사고 2차는 인턴들한테 쓰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1차는 회사 카드로 사고 2차는 인턴들한테 개인 카드로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생이 언니는 그 병신 중에서도 상병신이네 하는 그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마침 갑을도 아니고 인턴 정도가 되면 갑을보다 더 낮은 병 정도가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제목이 언니는 상병신이 된 거예요. 또 다른 코너입니다. 멸종동물 비망록. 네, 지금 이미 멸종해버려가지고 우리는 이제 만날 수 없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는 코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아이는 자기가 맨날 하는 게 게임이니까 그럼 게임 하지만 말고 게임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좀 안 좋은지를 리뷰를 써라 해가지고 이제 게임 리뷰를 적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했던
기사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가 나온 거는 다 이쪽에서 다 나왔습니다. 왜냐면 게임에 대한 사람들 관심이 많으니까 그 게임이 나오면 누가 어떻게 이 게임에 대해서 썼는지를 궁금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어쨌든 이런 자기가 잘 하고 잘 아는 것들로 기사를 쓰는 방식도 있고 네, 이거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빠의 육아일기를 좀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1년에 하나씩밖에 못 써가지고 나중에 잘렸습니다. 제가 편집장이고 제가 발행인인데 네, 항의를 받고 빨리 내리라고 해가지고 했고 이게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겪게 되는 에피소드들을 적어 놓은 꽁트인데요. 약간 재미난 에세이 같은 건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오른쪽처럼 보인답니다. 왜냐면 주름이 다 조금씩 있으니까. 근데 이 주름을 그리면 여자분들이 너무 화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이더라도 왼쪽처럼 그릴 수밖에 없는 그 딜레마에 대해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이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화장의 기술과 그림 그리는 기술은 같다. 예, 뭐 이런 자기가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봤을 때 정말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잘 어울리실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면 다음날 와가지고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더 알려달라 하고 하여튼 뭐 이러한 에피소드들을 좀 적어놨고 네, 이거는 칠곡의 인문학 마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약간 농촌 도시가 약간 경계에 있는 마을인데 그 대구 위쪽에 경북에 근데 이 할머니들이 쓴 시들을 모아서 시가 뭐고라는 책을 냈습니다. 네, 이 안에 있는 책들 전부 다 그 칠곡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쓰는 시예요. 그 시가 뭐고를 썼던 할머니가 소아자라는 할머니인데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네들의 할 일도 많은데 공부 시간이라고 일도 놓고 허둥지둥 왔는데 시를 쓰라 하네. 시가 뭐고 나는 시금치씨 배추씨만 아는데 이게 할머니가 쓴 시예요. 네. 이거 예전에 JTBC 방송에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집이. 어쨌든 안에 재밌는 시들이 많이 있고 네. 이런 비슷한 이제 어르신들이 썼던 시들이 기준으로 보면 엄청 잘 썼다 이런 건 아닌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부산의 깡깡이 마을의 할머니가 쓴 시입니다. 엄마 생각 80 나이에 깡깡이 시화 동아리에 참여하여 해오지 못한 주제에 생각나는 대로 써보니 그래도 마음에 정리가 되고 한 문장 쓰고 한 문장 지우고 다시 쓰고 다시 읽고 하니 배우지 못한 지난날이 아련하구나. 출생 후 10달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31살에 자식 4남매 혼자 키우시고 얼마나 고생하였는지 엄마의 모습은 아련하나 희미하다. 고생하신 엄마 보고 싶다. 사진 한 장도 없다. 참으로 보고 싶어요. 네, 뭔가 엄청 기교나 흔히 말하는 잘 썼다라고 하는 글의 범주랑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감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냥 자기 삶에 진솔하게 접근하는 방식의 글이나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도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거고 그래서 이런 깜깜의 마을의 할머니들이 삶을 인터뷰한 내용들로 이런 책들도 나왔는데 그 제목이 부끄러워서 할 말도 없는데 네. 어르신들한테 뭘 물어보면 항상 첫 마디가 부끄러운데 할 말도 없는데 해놓고 말씀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장흥에 사시는 할머니가 시를 너무 배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한 분이 선생님이 그 한 분을 위해서 한 할머니를 위해서 그 계속 가르치시러 가셨대요. 근데 한글을 몰라가지고 한글을 배우면서 시를 썼던 할머니인데 이름이 정정남. 그래서 자기가 썼던 시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실로 묶었어요. 안에 목차 쭉 썼던 것들을.
초상화 어린 시절 나는 배 잘 짜는 기술자 고생 많은 우리 엄마와 보리떡 나를 용서해줘요 영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썼던 것들을 목차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림도 본인이 직접 그리셨어요. 엄마와 보리떡 엄마 내가 12살쯤 되었을 때 엄마가 추석 때 보리떡 한 시루 원두김치 한 동을 담아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불러다가 보리떡하고 김치하고 맛은 없지만 맛있게 사주세요 하시던 우리 엄마 모습에 생각난다. 딸 하나가 엄마한테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사남매 기르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엄마 보고 싶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영감. 살아계실 때 알콩달콩 못 사는 것이 후회가 돼요. 사랑을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던 내 생각이 잘못된 것 같소. 마지막 가실 때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던 말 평생 잊지 않겠소. 하늘나라에서라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네, 뭔가 이게 뭐 시라고 하기에는 편지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마음은 다 전달되는 네, 그런 글쓰기나 스토리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술적으로 스토리를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썼던 시들도 책으로 나왔어요. 할머니들은 시방이라는 제목으로. 네. 이것도 부산에 있는 수정동에 어머니가 썼던 시인데 정말 못 쓴다고 하시더니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수업하는데 네 번 수업하는데 마지막 날 오셔가지고 쓴 시인데요. 들론 이곳저곳 꽃배바지 입고 보리밭 사이로 오가는 우리 엄마 머리에 하얀 수건 눈이 부시다. 노란 개나리 유채꽃 하늘하늘 머리 위에 별나비 앉았네. 간지러워. 이거 엄청 잘 쓴 시입니다. 네, 엄청 좋은 시고 장면이 엄청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엄마에 대한 감정도 다 드러나고 하여튼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적인 글쓰기를 지향하거나 흉내 내려고 하지 않아도 나오는 어떤 개인의 삶에서 나오는 감동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글들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의 이야기 말고 세상에 있는 건데 사람들이 잘 관심을 안 가져줘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찾아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지 않나. 이거는 이제 글쓰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잘 찾아서 정리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부산에 있는데 오륜동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 오륜동이라는 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한 번, 그다음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두 번, 이 부산에 부족한 식수원, 그러니까 막 한국 전쟁 때문에 사람들 모이고 일본이 또 오면서 사람들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식수가 부족하니까 식수를 확보하려고 조그만했던 저수지를 엄청 크게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면서 마을 3개 정도가 수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수몰된 마을에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앨범을 보여달라 해서 그 앨범 속에 혹시나 옛날 사진들이 좀 남아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사진 수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동이라는 지역인데 부산에 여기 정책 이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삼복도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공사 같은 걸 하게 되면 단체로 이주시키면서 공간을 조금씩 떼주고 했던 지역인데 엄청 가파르게 사람들이 막 모여 사니까 부식가게인데 자기 집 앞 평상에다가 진열을 안 하겠다. 저희 집 앞에 감자 야채를 내놓고 팔 수도 있겠지만 고개의 길목길 나이 드시고 힘드신 걸음 잠시라도 쉬어가시면 저희 집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놓고 부식가게 앞인데 평상을 비워놓는 겁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네, 그 서동이라는 동네에만 파는 계란만두라는 음식입니다. 당면을 불려가지고 계란에 같이 붙여가지고 밀가루 좀 넣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지역에만 있어요. 부산에서도 이 지역에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 지역에만 이 음식이 있는가? 아마도 정책적으로 막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사람들 좁은 지역에 많이 살아야 되니까 값싸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음식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포토 에세이 같은 걸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특색이 있는 지역이 있으면 이렇게 지도로 만들어 보는 것도 스토리텔링입니다. 코스를 여기 보시면 역사 문화가 숨쉬는 수영 오래되길, 이거 제목입니다. 역사 문화가 숨쉬는 수영 오래되길, 안녕을 기원하는 수영 무탈하길, 산책자를 위한 수영 여유롭길,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수영 굴러가길, 한눈에 둘러보는 수영 다채롭길, 미식가를 위한 수영 먹고 가길. 그러니까 이런 제목이나 코스 하나 짜는 것도 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네, 제가 살고 있는 수영 인근에 이런 책방들이 어느 순간 많이 생겼어요. 그 책방이 7개인가 8개인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책방들을 다 소개하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페미니즘, 과학, 청소년, 인문학, 음악 컨셉을 다 정해놓은 책방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밤새 지도나 이런 것들로도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꼭 글의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이름을 정한다거나 브랜딩, 뭔가 하나를 좀 사람들한테 좀 재미난 방식으로 알리고 싶다, 뭐 이런 것들도 뭐 가능하고, 요즘 영상도 일종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스토리텔링을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글은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과일 팔았을 때 이름을 공복방지위원회, 예, 이름 괜찮죠? 아침 시간에만 팔았습니다. 배고픔을 방지하기 위한, 계란 하나 넣고 바나나 하나 넣고 뭐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문화공간 운영할 때, 네, 릴레이 소개팅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외롭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릴레이 소개팅인데, 형식은 10분간만 파트너하고 이야기하고 소주병을 치면 다음 사람으로 그 테이블을 옮겨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진짜 릴레이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짧게 대화를 해보는 그런 형식의 이런 거였고, 이건 제 결혼했던, 네, 실제 제 결혼 장면입니다. 이 똥다리 밑에서 결혼했거든요. 이것도 지금까지 레전드로 남아있는, 네, 이 날이 비가 왔던 날인데, 그 롯데가 오랜만에 그 플레이오프 진출을 해가지고 경기가 있는 날이었고, 네, 부산에서 불꽃 축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댁이랑 처가가 다 남해랑 김해인데 그 부산으로 들어오지를 못하셔가지고 결혼식 1시간 늦게 시작하고, 네, 결혼하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그래서 여기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지역에 있는 무형문화재를 만화로 바꿔보는 작업들도 했었군요. 네. 이게 뭘로 보이세요? 이게 시집입니다. 시집. 이것은 시집입니다. 근데 이름을 시가렛이라고 해서 시가렛. 이거 시를 바탕으로 하는 아트 상품이거든요. 네. 진짜 안에는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들이 들어가 있어요. 일종의 시집 컨셉의 담백곽. 네,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어떤 내용으로 누가 등장해서 뭐 하느냐, 이런 것들도 다 스토리텔링이고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야기는 뭐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가능하신 분들 화면을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해서 혹시 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고요. 아니면 각자가 좀 생각하는 구성 준비 중인 어떤 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입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뭐 질문은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글쓰기나 질문하려고 마이크 켜신 건가요? 혹시 이현택 선생님 말씀하시려고 켜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스트에 간단한 주제는 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어쨌든 소개를 다른 분들도 뭐 알면 정보나 뭔가를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공유할 겸 각자 생각하는 뭘 쓰고 싶어 하시는지랑 혹시나 질문이 있다 하면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게 있다 하면 질문하는 거랑 해서 네, 돌아가면서 자기가 쓰려고 하는 컨셉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 이렇게 해서 제 화면 순서대로 가면 박명서 선생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을 했는데요. 네, 음, 이 앞뒤가 맞질 않아요. 어떤 걸로 하셨죠? 음, 마산에 그 만날 고개라고 있다는군요. 네네. 거기서 뭐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그 서민들이 그 모여서 서로 그 인사도 하고 뭐 잊혀졌던 사람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런다는군요. 그런데 그거를 테마로 이제 스토리를 구성하는데 어, 그래도 이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그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추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강정이 지금도 옛날에 그런 사연이 있었던 곳인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예, 지금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아마 장려를 하고 축제 비슷하게 이렇게 이어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알만한 스토리가 없어서 그거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거 너무 천박하기도 하고 속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조금 품위 있고 이렇게 회자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구성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생각이 짧아서 걱정입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잘 이 아구가 맞아가지고 이 스토리가 가능한 얘기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 어쨌든 만약에 엄청 캐릭터를 다 만들어내서 그 가상의 어떤 스토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지 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요? 네, 선생님께서는 제 리스트에 그 스토리에 안 담겨 있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어쨌든 조금 그러면 일종의 거의 소설에 가깝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일종의 스토리를 짜맞추고 그러는 거니까 거기 무슨 상징적인 그 무슨 상징적인 뭐 물건도
많이 어필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도 하고 참 어렵네요. 선생님 혹시 그 좀 긴 글을 써보셨습니까? 예, 써봤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러니까 소설의 캐릭터들을 다 막 집중하는 게 쉽진 않은데 아마 선생님께서는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마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쨌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진척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오늘은 좀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이나 이렇게 해서 좀 만나면서 이제 스토리들을 조금씩 점검해 가고 나중에는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렇습니다. 조금 소스를 나중에는 조금 더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염경일 선생님. 저희 그 마을은 표충사락하는 그 생태관광지역입니다. 생태관광지역인데 그 위에 보면 바위가 그 매가 나는 형상을 가진 큰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에 보면 저희들 어릴 때 일제시대 때 그 강물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그 강물 채취한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금강을 캤다고 합니다. 금을 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주민들이 금을 캤는데 금덩어리를 캤습니다. 캤는데 매가 본래 바위에 알을 낳고 새끼를 잘 키우지 않습니까? 매가 날라와가 그 금을 채어서 뭐 동쪽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동쪽으로 날아갔는데 그 일본 광부들하고 그 금을 채취하던 사람들이 그 매가 날아간 방향으로 따라가니까 매는 없고 한 마리가 금을 그 발톱 사이에 채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 이제 그 바위가 이제 학바위입니다. 저희 동네 그 매가 비상하는 것 같이 있는 그 바위는 매바위고요. 그래가 이제 일본 강부들이 그 학 발톱 사이에 있는 그 금을 뺏으려고 하니까 다시 동쪽으로 날아갔는데 그게 이제 울산 방향이었다고 합니다. 울산 방향이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울산 쪽에 있는 그 일본인들한테 통문을 여가 하늘에서 번쩍번쩍하는 혹시 물체가 날아가고 있으면 그거 금덩어리니까 나중에 지금 그 당시에는 그 일본이 대동아 전쟁 때 물자가 굉장히 모자랄 때입니다. 그래서 그 금을 팔아가 전쟁 물자로 쓰려고 했는데 동쪽으로 날아간 그 학이 앉았던 자리에 가니까 까치로 변해 있었답니다.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울산에 있는 까치바위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것을 좀 재밌게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혹시 울산에 까치바위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인터넷에 오늘 찾아봤는데 네. 바위에 있는 까치 모양의 그 전망대는데 까치바위는 없더라고요. 혹시 있는가 역사적 그 사실을 추적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하간바위는 저희 마을에 이제 학바위가 있고 거기 약수터도 있고 매바위도 있고 이러는데 역사적 검증을 좀 거쳐보려고 하는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도 까치바위가 없어요. 그 울산에다가 까치바위를 하나 만드시면 성공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스토리는 있으니까 네. 네. 울산에다가 까치바위를 하나 만드시면 네. 예. 완벽한 스토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여기 덕순이라는 거는 그냥 어쨌든 스토리를 만드시려고 캐릭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전해지는 설화라고 해야 되나? 네. 예. 전설에 기반해서 어쨌든 스토리를 해보시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건 없으십니까? 이게 이제 계속 진행을 글을 쓰다 보니까 네. 과연 이 마무리가 걱정입니다. 마무리가 지금 계속 연결 부분은 연결해 내려갈 수 있는데 마무리를
그 매의 컨셉을 맞춰가 해피엔딩으로 해야 하는지, 안 그러면 그 마을에 덕순이 삶이나 마을에서 마을 이야기로 그냥 끝내야 하는 건지. 일단 주인공이 덕순이하고 매인데 매하고 덕순이 사이를 좀 돈독하게 만들어 놓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고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다들 무슨 능력자들이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길게 캐릭터를 창조해낸다라고 하는 게 좀 쉬운 문제도 아니고, 그 캐릭터를 기반해서 이제 스토리로 매듭을 그 결말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라서, 어쨌든 다들 무슨 경험이 있으신 것 같네요. 혹시나 만약에 경험이 좀 없으신데 일단 스토리를 기반해서 좀 이렇게 어쨌든 소설 비슷한 형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어 조금 요즘 사람들이 그 쓰는 좀 개그 코드나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아주 진지하게 잘 매듭 지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불친절하지만 그냥 탁 갑자기 끝내버리면서도 예, 뭔가 느낌을 남기거나, 아니면 이게 뭐야 이렇게 흔히 말하는 뻥찌게 만드는, 일부러 그렇게 스토리를 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아주 시작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그냥 의미가 잘 지어져 있는 이야기로 가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갑자기 뭔가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그냥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그냥 매듭을 짓는 방법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쓰긴 쓰니까 한번 파격적으로도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 선생님. 저는 저희 그 동네에 용지 호수라고 있어요. 제가 매일 이렇게 운동을 하는 곳인데, 그 용지 호수에 보면은 큰 달 모양의 그 조형물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몇 해 전에 그 조그만한 오리, 저는 오리인 줄 알았는데 그걸 검색을 해보니까 물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네. 저도 막 검색해서 알았는데, 그 물닭이 아기 때는 이렇게 빨간색의 뭐가 이렇게 띠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걔가 크면서 그건 없어져서 걔인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봤던 걔가 지금의 얘가 맞나? 할 정도로 보다가 그 애가 그 호수를 여행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그 용지 호수라는 거를 용지호라는 하나의 그 행성이라고 저는 장소를 구성을 했고요. 왜냐면 달의 조형물도 있고 뭐 초승달 조형물도 있고 해서 얘가 바라봤을 때는 이게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게 분수가 있는데 분수 그 밑에는 또 큰 잉어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덩치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오리들이 보면 그쪽으로 가지를 못해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걔들이 그쪽 마을을 가고 싶어 하는데 접근하지 못하는 뭐 어떤 이유들, 그리고 걔들이 그 꽃하고 수련하고 연꽃이 있는 곳은 가는데 그쪽을 못 가는 이유들. 그러니까 그 물닭, 그 새끼 물닭이 커가면서 그 용지호라는 행성을 여행을 하는 약간 그런 스토리를 약간 동화처럼 쓰고 싶은데, 아, 얘가 마지막으로 산으로 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고민도 조금 있고요. 일단 지금 대강의 스토리는 그렇게 잡고는 있어요. 네. 그 혹시나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좀 마찬가지인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중편, 장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에세이 정도가 자기 삶과 결부시켜서 길어봤자 A4 한 장, 두 장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창조하는 글들은 좀 이렇게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캐릭터도 있고 사건도 있고
뭐 어쨌든 시간적인 흐름도 있고 있으려면 좀 길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때, 어, 처음에는 여러 사건과 막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셨다가, 나중에는 빼내는 게 일이거든요. 어, 아니, 그러니까, 정말 장편, 한 권짜리 이렇게 할 게 아니면, 음, 사실은 어떤 것들을 짧게 짧게 언급하고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서, 어, 뭐, 선생님께서는 혹시나 이게 엄청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지 꼭 의미가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면, 네, 아예 그림책을 타켓으로 놓고, 네, 짧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딱 마지막에 덮었을 때는 음, 의미를 파생시키는, 보통 요즘에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이 한 3, 40페이지를 잘 안 넘어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림만 없다 뿐이지, 먼저 그런 딱 두세 줄짜리 음, 말들을 2, 30컷을 준비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림을 채운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림책으로 구성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음, 완성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막 캐릭터와 사건과 장소가 여러 개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정말 네. 사실 이렇게 좁혀가지고 완결을 짓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네, 저도 지금 뭐지? 최종 그거는 저도 그 그림책을 생각을 하고 지금 에피소드 일단은 몇 개를 구성을 해보고 거기서 뭐 합쳐질 수 있는 부분 합쳐지고 뭐 뺄 거는 빼고 그렇게 아마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최종 목표기 그림책이라. 알겠습니다. 그림책은 오히려 어쨌든 고민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이거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없다가 음, 사실상 화소가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넘긴다고 생각하고 읽어보다가 아 이거는 별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감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어, 네, 근데 길 줄글로 좀 길게 가는 스토리들은 그게 감이 빨리빨리 안 와서 사실 이걸 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살려야 되는 건지 한참 망설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어쨌든 캐릭터도 그렇고 상황 설정도 그렇고 뭐 그림책이나 동화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박성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삽살이 몽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설정을 해 봤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삽살이가 경북대 교수님이 복원을 해서 이제 아, 나름대로 이제 진돗개를 처음에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나 정이 많이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그냥 막 자식처럼 이렇게 막 애틋한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주인한테 너무나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 워낙 한 십몇 년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제 걔가 아 이제 뭐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마음이 허전하던 그런 차에 경북 고령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복원을 해서 거기에 개를 키우고 있는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이제 키우는 그 과정에서 어떤 또 다른 우리나라의 진돗개나 삽살개는 우리나라의 국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그런 진돗개를 키울 때보다는 또 다른 그런 묘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4개월 된 애를 갖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우는 그 과정들을 갖다가 한번 그려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좀 다릅니까? 네, 어떤 게 좀 달라요? 어,
우리 그 삽살개 같은 우리 몽이라고 이름을 이제 지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집에 이제 그 진돗개는 주인한테만 무조건 뭐 이 순종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삽살개 역시도 주인한테 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살 때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이제 우리가 그 레스토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수줍음을 갖다가 진돗개는 이제 거기에 대한 걸 갖다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좀 짖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몽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오면은 부끄러워서 그 모퉁이에 서가지고 얼굴만 그냥 빼끔 이렇게 내 보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어찌 보면은 또 주인을 닮은 그런 이제 저도 조금 내성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요즘에는 모아 푸는 것보다는 애기야 먹을 때도 아이고 우리 애기 잘 먹네 하면은 그냥 그게 더 이놈이 더 뭐 정겹게 받아들이고 꼬랑대기도 흔들고 밥도 더 잘 먹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하고 친화감은 진돗개나 주인한테 이제 그 맹신하는 거는 똑같은데 근데 이제 삽살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남들이 봐서는 굉장히 좀 무서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옛 말에 귀신을 쫓는 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부끄러움 많이 타고 바깥에 나가면은 사람이 보면은 어디 주인만 아는 그냥 오로지 주인만 아는 그런 그런데 이제 옆에 누가 하나 그 자기하고 지금 옆에 이제 우리가 리트리버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놈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 주인이든 다른 사람이든 너무나 좋아해서 그냥 바깥에 누가 오면은 따라 나가는데 이제 이제 거기엔 이제 몽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나가서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앞에 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좀 이렇게 좀 적극성을 이리 띄고 이렇게 나가면은 몽이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배워서 요즘에는 그 사회성 사람을 치면은 사회성을 조금 이렇게 많이 어 터득을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스토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인 이야기랑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네, 그렇게 하려고 네. 지금 컨셉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고 어차피 최종 글을 좀 우리가 다 써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글을 쓰는데 나중에는 영상으로 남겨 놓아서 영상이랑 글이랑 네, 네. 같이 좀 쓴다거나 어쨌든 그 구체적인 장면이 즉각적으로 요즘에 저, 저 고양이든 저기 걔든 같이 이제 살면서 일상적으로 그걸 좀 촬영해가지고 그 공유하고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거랑 그 글이랑 같이 나중에 있으면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그렇게 본인만 하면 느끼는 그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박주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아, 네. 저는 대청천 오리 가족 그림책을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배경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은 다 수집을 해놓은 상태고, 그 스토리를 계속 고민하고 하는데, 지금, 산으로 갈까봐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실 거예요? 일단은 대청천의 사계절을 넣고,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오리 가족을 중심으로 하고요. 거기 뭐 찾아오는
동식물들, 그다음에 뭐 그 대청천에 사는 사람들 뭐 등등의 스토리를 조금 엮으려고 하는데, 네네. 완전히 구상된 게 아니라서 배경만 지금 다 잡아놓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오늘 시간 되는 만큼 하고 내일 또 이야기 나눌 건데 그 내일까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 뭐냐면 모두한테 왜냐면 오늘 일부러 좀 부끄러워서 좀 설명을 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랬는데 그 시작하는 문장 뽑아오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물론 이제 나중에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딱 시작하는 첫 문장을 뭘로 하는가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딱 뭔가 시작될 때 이 말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뒤로부터 사실 뭐가 좀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사실 쓰는 거라서 그래서 뭐 나중에 고치셔도 상관없으니까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 전체에게 드리는 숙제는 내일은 첫 문장을 각각 낭독하고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문장 뭐 보통 이제 그 동백꽃인가 이게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수탉이 쪼이였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오리를 주인공으로 한다 했을 때 만약에 우리의 가족 관계 중에서도 또 누군가를 중요한 캐릭터로 상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테 시작하는 말도 달라질 거고 아니면 오리가 등장하더라도 전반적인 그 대청천의 어떤 풍경이나 이게 더 중요하다면 오히려 대청천의 어떤 모습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맞죠. 쓰려고 하는 여러 가지를 놓고 그 중에서도 어쨌든 딱 첫 번째 문장으로 어떤 말을 쓸 건가를 고민해서 내일까지 가져오는 겁니다. 네, 일단 혹시나 나중에 한 번 더 마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택 선생님. 예. 저는 이게 뭐 생태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줄 알고 이제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오늘 얘기를 듣다가 또 조금 또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 어릴 때 그 고향이 이제 양산 원동인데 거기 습지가 있습니다. 습지에 보면은 말똥개가 어릴 때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그리고 또 두꺼비 새끼들이 산란기가 되면은 막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 많은 이제 말똥개하고 이렇게 두꺼비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이제 그 말똥개하고 이렇게 뭐 여정을 그리려 했는데 그것도 너무 좀 단조로울 것 같고, 그래서 이 상상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조금 이 뭐 산으로 가는 모양이 되더라도 약간 SF적인 그런 느낌을 좀 넣어가지고 그 많은 말똥개하고 그 많은 두꺼비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렇게 한번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게 좀 스토리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결말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생태의 가치를 뭐 어쨌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의 것을 너무 드러내듯이 말을 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관님 말씀하셨던 혹시나 엉뚱한 상상이나 SF적인 어떤 요소인데 어릴 때는 분명히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근데 나중에 사라진 것에 대한 설명을 그 현실에 직시하게 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환경오염이든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결말을 냈는데 그 메시지는 전달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강하게 전달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네. 근데 이게 뭐 이제 스토리들은 많이 보면 도움이 되는 건데 일본의 애니메이션 맞는 것 같은데 제 딸이 자주 보는 키포라는 그게 있는데 그 인간이 만든 화학물질 때문에 동물들은 엄청 똑똑해지고 그 인간들은 지하세계에 숨어서 살아야 되는 미래를 막 향한 모험 여행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오히려 그런 발상으로 인간이 뭐 한 결과가 환경 때문에 뭐 생명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사실로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를 더 잘 전달하거나 세게 전달하는 방식은 그런 서술보다는 다른 상상들이 더해질 때 더 느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다른 분들도 뭐 그냥 잘하실 수 있는 방법이나 좀 엉뚱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으면 그 방법도 고민해 보시고 아니면 진지하게 또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일단 초기에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연록 선생님이십니까? 네. 계십니까? 사진으로 예쁜 무슨 찻잔만 있으신 것 같고 자네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이제 생태 환경이라고 하셔갖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가 되나? 이런 고민부터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한옥을 소재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맨 처음에 시작은 그 오래된 그 한옥에서 그 창고에서 그 도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상자 속에. 도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모양이 다 제각각이고 근데 이게 과연 어디에서 쓰는 도장일까 이런 이제 호기심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그거를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그 고서가 있는데 그 고서에 찍었던 그 집안의 책이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그런 도장인 거예요. 그 장서인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로부터 해갖고 이제 한옥에 대한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되고 그 한옥의 어떤 뭐 기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뭐 한옥의 우수함, 그다음에 조상들의 그 어떤 그 환경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재미없죠? 근데 엄청 디테일하셔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도장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렇게 스토리를 전개시키는 것들을 엄청 고민 많이 하셨는데 일단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나중에 생태나 환경 뭐 이렇게 갔을 때 약간 느슨해지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고민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건물에 그 무너진 흙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로 그 한옥은 보니까 시멘트로 짓는 것들은 그 다시 폐기물이 되잖아요. 다시 재사용할 수 없는데 한옥은 그 보면 그런 것들 다시 그 건축 자재로 다시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환경이랑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아까 그 뭐 장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것들이거든요. 예. 그냥 시골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뒀었는데 우연히 이제 창고를 정리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도장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고서도 이제 발견하면서 그것이 되게 오래된 그런 책들 뭐 100년이 지난 책들이라는 것들을 이제 진짜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런 걸 소재로 해갖고 쓰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주제가 너무 안 맞겠죠. 어떻게 하면 주제랑 어울리게 쓸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옥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근데 한옥에 나무를 쓰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나무요? 네네. 한옥에 집 지을 때 나무를 네네네네. 하는 방법이라거나 그게 되게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혹시나 주요 소재를 한옥으로 하시더라도 네. 그 한옥 전체 전반적인 것을 너무 잘 담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이게 그 조상들이
한옥을 지을 때 했던 어떤 과정상의 태도나 네. 뭐 이런 소재, 한옥집을 짓는데 어떤 소재들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들을 중에서 네. 어쨌든 약간 환경이나 생태적인 감각과 연결될 만한 네. 좀 중심 하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옥을 중심으로 해서 한옥의 좋은 것들을 그냥 전달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그냥 그게 이 미션만 아니었으면 그거 자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이 지금의 상태에서 뭐 환경이나 생태와 관련되는 글 쓰려고 했을 때는 조금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 집을 질 때 보면 그 대들보를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게 그 나이테의 모양에 따라서 그 집을 그 북쪽 방향으로 있는 그 나이테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 집을 질 때 나무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을 세울 때도 밑 기둥 바닥 부분인지 아니면 우위로 자라는 그런 가지 부분인지 이런 것들도 신경 써서 집을 짓더라고요. 한옥 지을 때요. 선생님 근데 생각하시는 글이 에세이? 스릴러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긴 아, 한데. 스릴러요. 아니, 이게 에세이로 뭔가 하기는 네, 되게 한옥과 관련되는 하소가 다양하게 뽑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세이요. 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러니까 무늬를 다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테의 네, 무늬에 따라서도 뭔가 달리 생각한다는 하는 거는 그 네, 직접적인 환경과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네, 태도는 네, 되게 환경을 바라볼 때 필요한 태도일 수는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거를 연계시켜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스릴러? 교수님, 네, 영역이 교수님, 생기네. 네, 교수님, 네, 교수님, 한옥에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보면 앞 처마 쪽을 나오는 게 휴연하고 부연이 있는데 왜 부연이라고 부르냐면 그 한옥을 짓는 대목장이 그 귀화를 올리는데 설계를 잘못해가 그 처마가 그 처마 쪽을 나오는 그 목재가 짧아가 비가 뿌리면 그 안으로 방 안으로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가 집에 와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시아버지는 왜 무슨 고민입니까? 이래 여쭤보니까 그게 이제 설계를 잘못해가 앞 처마를 너무 짧게 뺐다. 그래가 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님 무슨 그런 고민을 하시냐고. 그러면 옆에 덧대어가 앞으로 쭉 빼면 되지 않습니까? 걔가 만드는 게 며느리 붙자를 써가 부연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한옥집에 부연이라고 부르는데 그 절이라든지 다른 한옥집에 가면 부연이 빠지는 데는 없습니다. 다 옆에 원목, 그게 통나무 옆에 사각 그 나무를 앞쪽으로 쭉 뺀 게 그게 며느리 붙자를 써가 부연이라고 합니다.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스릴러는 너무 파격적이라서 어쨌든 한번 네, 첫 문장을 어떻게 해보실지 한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도 저 네, 박명 선생님. 오연록님의 그 생각이 추리로 쓴다고요? 네. 그게 멋있을 것 같은데요. 어려우시겠지만, 네. 왜냐하면은, 집에 딸린 터부라고 그럴까? 그런 거 하고 또 새 집을 지었는데, 포르말데이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 집을 지면은 네. 노인들이 한 3일간인가 이렇게 머물잖아요. 네. 그런 미신도 있잖아요. 새로 집을 지었을 때 포르말데이드 같은 좋지 않은 성분 때문에 노인네들이 그걸
일찍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추리소설로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아는 형님께서 술이 되셔가지고 제 딸한테 선물을 줬는데 혹시 비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짐? 아니요. 네. 예, 비짐이 뭐냐면 옛날 도자기 조각인데 지문이 찍혀 있는 어,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몇백 년 전에 도자기 조각인데 네. 지문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몇백 년 전 사람의 지문이 찍혀 있는 네, 거지. 네. 예, 신기합니다. 예. 어쨌든 아주 강력한 소재 하나로 좀 끌고 가는 게 좀 좋을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한옥을 전반적으로 다루면 추리로 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래서 한옥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제 추리로 접목을 시킬까 이제 고민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아 선생님 계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길고양이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고 있거든요. 네, 저도 네,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키우고. 그 중에 이제 원래는 집을 고양이였는데,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어, 아파서 병원에도 여러 번 같이 가고 그 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 처음 만난 거랑 이제 그런 부비랑 또 저희 집에서 살게 된 거랑 그래서 뭐 새로 다른 얘기를 듣기는 사실 제가 좀 힘들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쓰고 싶은데 대신에 이제 관점을 그 친구 이름이 덕인데 그 아이 관점에서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제 제가 길고양이다 보니까 이제 길고양이들이 보통 이제 TNR 당하면 귀가 잘려서 이제 TNR 했다는 표시를 귀가 잘려서 오거든요. 근데 그 일이 저한테 왔을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일을 제가 한번 거기가 돼서 상상해보고 그 이후에 저를 만나고 나는 이제 몇 번 이제 아파서 기술 고비를 넘기고 그런 얘기를 해보면 조금 뭐 인식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 길고양이에 대한 좀 이렇게 얘네들이 힘들게 살고 우리가 또 뭐 이런 도움을 주고 좀 친하게 그런 친근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친구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써보고 싶습니다. 네. 첫 문장과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실지에 대한 첫 고민을. 번째는 네, 제가 생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친구가 덕이라고 지은 게, 이게 전덕이거든요. 보통 길고양이들이, 도망을 가는데, 저희 집이 늘 이제 밥이 있으니까 밥을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밥 먹는 친구들 만나면 통조림을 줘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화도 내고, 또 좋다고 그르렁도 거리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변덕이 심하다고 제가 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은 그, 덕이 입장에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막 화도 내고, 좋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딱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또 시작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자기가 귀가 잘렸던 얘기, 그리고 저 만나서 밥 먹고, 뭐 병원에 다니고, 그리고 저희 집에 살게 된 얘기, 그런 걸 해보면, 그냥 이제 얘기 자체는 제가 지어내는 얘기는 아니니까, 대신에 이제 거기 관점에서 지어야 되니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을 조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덕이의 관점에서 선생님이 말하거나 행동한 거를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 아이가 사실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표현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애교가 많고, 자기 기분을 이렇게 바로바로 드러내서,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고양이도 오래 키우고, 덕이가 지금 거의 한 5년 이상 됐거든요. 덕이만 만난 지도. 그래서 조금, 근데 저는 사실 동물을
이 기본적인 감정은 사람이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저기가 저한테 보여줬던 그런 표정들이나 그런 것들을 관찰해보면 충분히 사람, 어쨌든 이제 그 글이라는 건 사람 입장에서 쓰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얼추 비슷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몽이와 덕이 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군요. 네. 그 다음에 박주원 선생님 계십니까? 박주원 선생님 안 계신가요? 있습니다. 아까 하셨죠? 네. 네네, 네, 했습니다. 네.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진아 선생님 아까 하셨나요? 방금 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끄면 제가 헷갈리는군요. 이정순 선생님. 이정순 선생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이정순 선생님. 그 다음에 안 계시면 김석권 선생님. 김석권 선생님 안 계십니까? 박교권 선생님 계십니까? 아니, 이 세 분 같이 들어와가지고 꺼놓고 뭐 술 드시는 거 아닙니까? 세 분 다 응답이 없으시네. 이정순 선생님, 김석권 선생님, 박교권 선생님 세 분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임재현 선생님. 예, 네,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들립니다. 왜 뭔가 아, 영상이 제대로 안 됩니까? 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 중간에 잘 못 들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잘 못 적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급하게 스토리를 하나 적었거든요. 네. 어떤 거냐면, 주남 저수지에 한 가족이 놀러를 왔는데, 막 정신없이 막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가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데, 연꽃이 갑자기 커지더니, 이제, 어, 가족을 찾아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연꽃배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곳에 있는 철새와 오리 등 이제 그 주남 저수지에 사는 친구들이 이제 아이를 도와서 가족을 찾아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주변의 생태에 대한 뭐 그런 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해 주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가족들을 만나 가지고 마무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우리가 가족을 만나는 여행담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생태 이야기를 이제 요소 이제 집어넣으려고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가능하시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생태의 어떤 요소들을 집어넣는 전략은 최대한 좀 덜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넣으려고 하면 어떤 그러니까 스토리적인 몰입도나 이런 것들을 살리면서 어떤 부분에 되게 어떤 특정한 어떤 생태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전반적인 스토리와 더불어서 생태적인 요소들을 넣는다 하면 이게 사실 조금 읽힐 때 조금 덜 읽힐 위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주남저수지다 혹은 아까 어디 대청천이다 하여튼 어떤 장소들을 설정했을 때 그 장소에서 내가 느끼고 알고 있는 뭐 생태와 좋은 것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하면 사실 읽는 사람에게는
조금 군더더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로 어떤 지점에서 그 요소를 넣을까를 좀 적절하게 덜어내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 조금 잘 선을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본 사람이면, 그러니까 주남도 수지를 글쓴이와 동일하게 경험한 사람이면 그걸 보고도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 있어도 아 맞지 그런 거 있었지 아 이런 거 있더라 막 이렇게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데 이 스토리가 가지는 힘은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도 그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약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많으면 오히려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어떤 포인트들을 담을까 조금 이렇게 어떤 것들을 좀 덜어낼까 이렇게 하는 고민도 좀 같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곽승국 선생님 들리시나요? 마이크를 켜시는데 마이크 안 되십니까? 곽승국 선생님 마이크가 안 되시는군요. 네, 영상도 안 되시는군요. 네, 그럼 오늘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 안 하신 분들 없죠? 네. 그러면 오늘은 뭐 약간은 엉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적인 방법. 그래서 이게 지금은 글이라는 형태로 고민을 하시지만 나중에는 혹시나 또 다른 걸로 뭐 어떤 거는 사진 한 장에도 사실 스토리를 담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그림 한 컷이나 네 컷으로 뭐 스토리를 담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 공통 미션이 어떤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거면 뭐 글의 형태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자기한테 잘 맞는 방식은 꼭 글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전반적인 스토리 라인을 잘 짜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글 문체로까지 연결하는 문장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이제 해보시다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글을 써보시고 구상을 해보시면서 그런 감각을 한번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출구가 안 나온다 그러면 글이 아니라 다른 걸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안 나오는데 글 쓰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잘 없으니까 일단은 해보시는 것만큼 해보시고요. 그래서 내일의 미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조금 더 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 재미난 전략으로 갈까? 아니면 정통의 어떤 방법으로 갈까? 아니면 좀 파격적인 방법으로 가서 아까 뭐 추리나 스릴러나 아니면 판타지나 이렇게 갈까? 아니면 아까처럼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지만 내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화자가 고양이가 되게 설정을 해볼까? 뭐 이러한 넣고 빼고를 하면서 조금의 몰입도를 더 높이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뭐가 있을까를 조금 더 고민하신 다음에 그래서 오늘 하신 이야기에서 좀 변화가 있는 이렇게 가기로 조금 더 수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아이디어와 첫 문장을 내일 함께 나누는 걸로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마쳐도 되겠죠.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네. 질문 없습니다. 없으시다는군요. 네, 저는 있으신 줄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